105페이지 지역권, 네, 지역권. 역시 한 문제, 특히 여긴 조문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지역권은 일단 토지가 두 개가 등장하죠.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 이 목적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랬죠. 통행일 수도 있고, 뭐 물을 끌어오는 용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역지와 요역지라는 땅과 땅의 관계라 그랬죠. 특징, 타인 토지를 자기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 취득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주의토지 통계로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요역지의 불법점이잖아. 요역지의 명의신탁자 이런 애들은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3번이 잘 나오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되죠. 그게 주의에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된다. 그러나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에 보면 내가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뭐를 증명해야 된다?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요역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게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죠. 자, 그 중에 수반성 292조 1항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여기서 부종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이게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일 때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 통행지역권 같은 거. 이때 얘가 요역지 소유권을 양도해서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이전된다. 등기 없이 이렇게 되죠. 그죠?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라는 조문 때문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등기 없이도 지역권은 이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은 아까 봤던 거.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수반성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 있다. 반면에 부종성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라 그랬고요. 불가분성은 요역지나 승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그래서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로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생각해 보면 원칙이 295조 1항이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293조 1항이 나오죠.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조문이 잘 나옵니다. 293조 1항. 다음 페이지 295조 1항.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제 295조 2항과 296조는 각각 취득기간 중단과, 여기서 취득기간이 아니라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취득시효. 그 취득시효 기간의 중단과 296조 소멸시효 중단정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취득시효 기간 중단, 소멸시효 중단정지. 다 앞이 뭐예요? 공유자 중 1인. 네. 공유자 중 1인이 취득기간 중단 또는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정지가 있을 때 그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중단정지 효력이 미치느냐의 문제에서 취득기간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죠. 소멸시효 중단정지는 효력이 있다죠. 취득기간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 중단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되죠. 바꿔서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하거나,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정지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출제를 하거나, 이렇게 뒤에 있는 문장을 바꿔서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표현 그 흐름 자체는 문장 흐름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없다,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을 해달라. 지역권은 존속기간, 갱신, 지료 이런 거 규정이 없고 취득,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 중에 특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특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두 가지. 첫째, 통로를 반드시 개설해라. 그죠? 통로를 개설해라. 통로 개설 없이 장구한 세월 통행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 또 하나가 판례. 손해를 보상해라. 주의투지 통행권에 있었던 220조를 유추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라. 뭐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지역권의 효력 중에서 양가로 2번의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이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생각하자? 용수지역권 생각하자. 용수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펌프 등을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승낙이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항 비용을 분담해라. 1항에 있는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 청구할 수 있다로 출제하는 경우 또는 2항에 비용을 분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출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298조, 299조 역시 조문. 원칙적으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수선 의무 따위를 부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역지를 산 사람,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인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도 그 의무를 부담하겠죠. 물론 이 약정이 등기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99조는 그 의무를 면하는 방법이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걸 위기라고 한다 그랬죠. 위기함으로써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근데 이 위기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위기한 승역지 소유자는 그 위기한 부분을 분할하여 이전 등기를 해줘야 위기의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기에 의한 지역권자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돼요. 위기에 의한 지역권자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합니다. 밑에 반가로 1번이 있죠. 299조는 2년 전에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었죠. 정확하게 조문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밑에 위기 두 번째 절 등기해야 되는 거하고 반가로 2번 위기 효과 두 가지. 298조에 의한 의무를 면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위기 효과 확인하시고. 자,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된다. 단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 특이의 소멸사유 중에서는 양가로 2번 한번 한 적 있죠. 승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한 경우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되 단 승역지를 시효취득한 자가 승역지 점유기간 동안에 지역권의 존재를 알면서 인정하고 있었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용인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역권은 지상권하고 마찬가지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특수지역권은 됐고요. 이 정도 지역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체크한 게 다예요. 14번 보겠습니다. 지역권하고 상린관계. 15번도요. 주의투지 도행권은 상린관계죠. 통행지역권은 지역권이죠. 지역권과 상린관계는 우리 통행지역권하고 주의투지 도행권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형태가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죠?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고 인접해야 되고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반면에 지역권은
주로 법률, 행위를 통해 취득하면서 등기를 요하고 요역지와 승역지를 인접할 필요가 없으며 20년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지역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되죠. 동그라미 1번. 지역권은 주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 이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해서 인접지 간 토지 사용 규율.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를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으니까 격지자 간에도 격지사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3번이 틀렸죠.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상린관계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지역권은 승역지로부터 최대한 편익을 제공받는 거고 상린관계는 인접지 소유자 간의 그 소유권 이용 관계를 최소한도로 조절하는 거죠. 그죠? 최소한도로 조절. 5번 지역권은 독립의 물권 등기가 필요하지만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5번에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 포장 허용되죠? 그죠? 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독점하고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독점하지 않고 있다면 세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배타적점을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독점하지 않는 자에게 점유하지 않는 자에게 통행만 하고 있는 자에게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 1번 틀렸죠. 2번 지역권,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죠.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죠. 다만 다른 약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공유자 중에 이르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4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24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끝이 뭘로 끝나야 돼? 효력이 없다로 끝이 나면 되죠. 16번 1번 민법상 지역권 존속기간은 최장 30년 이런 거 없죠. 지역권에는 아예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인접할 필요 없다. 3번 공유자 중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등기 승역지, 요역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죠. 각각 을구에 등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5번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조건만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방 청구할 수 있다. 17번에 1번 소유자가 아닌 자는 설정할 수 없다? 있다. 지상권자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설정할 수 있고 2번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예요. 끝이 뭘로 끝나요? 효력이 있다로 끝이 나야 되죠. 3번 지역권의 수반성. 수반성이 뭐였어요?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다만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즉 임의 규정이다. 따라 수반성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이게 옳은 지문이죠. 4번 요역지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판례가 있었죠.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요역지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5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된다 그랬습니다. 다 틀렸고 3번만 옳은 지문이죠. 18번에 1번 틀렸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으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죠. 된다. 2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나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3번 아까 공작물 공동사용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그랬고요. 당연히 요역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요역지 소유권 및 지역권은 상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5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5번 지문은요. 아까 부종성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했어.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다는 강행 규정이에요. 다른 약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란 요 표현은 요 수반성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19번에 1번 부종성 수만성 인정되죠? 지역권은 독특하게도 부종성 수만성 인정됐습니다. 292조 1항 1번이 틀렸고요. 2번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3번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취득이 인정이 된다 그랬고요. 4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을 때 뭐 하라?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라 그랬고요. 자, 승역지 소유자만 지역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요역지 소유자만 지역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승역지를 점유할 당시에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였어요. 그럼 이 사람도 통행 같은 거 하게 되면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있지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왜? 요역지 소유자가 아닌 자,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거 1번. 20번에 1번. 승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지역권은 어떻다? 소멸의 원칙이다. 소멸의 원칙이다. 또 1번 틀렸네요. 자, 2번 요역지가 공유일 때 소멸시효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아까 뭐랬어요? 1인의 소멸시효 중단정지는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전원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한 사람이 중단되면 다 중단되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전원이 완성이 돼야 소멸하게 되겠죠. 3번 승역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면 그 효과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랬고요. 4번 공유자증이 이르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5번 아까 2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소멸시효 중단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중단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21번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피르비 유기상한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군요. 어이구야. 지역권 끝났네, 그죠? 별거 없어요, 지역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충분합니다. 조문 몇 가지 외우시고 판례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외우시면 돼요. 지역권은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용익물권 마지막 전세권 나왔어요. 전세권도 좀 짜증나죠? 짜증나지만 한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뭐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세 문제 중에 한두 문제 걸려요. 괜찮아. 맞추면 그 맞추면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전세권도 의. 특징. 당연히 취득이 나올 거고 뭐가 나와요? 존속기간하고 갱신이 나오죠. 조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존속기간 및 갱신. 네 번째 효력이 나오고 다섯 번째 소멸이 나오죠. 간단하죠. 목차는. 네. 자, 의가 뭐죠? 세 가지가 개념 요소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전세권이란다 그랬죠. 성질, 타인의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데요. 농경지는 제외된다 그랬고요. 그 객체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여도 무방하고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등이 보장이 되지만 지상권과는 달리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나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 유효하고요.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부성, 물상대의성 다 인정될 수 있겠지. 자, 전세금이라고 나왔어요. 자,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첫째 불지급 특약은 무효죠. 양가로 2번. 3번 제일 잘 나오죠.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3번 아주 잘 나오죠. 그럼 4번은 전세권자는 권리를 두 가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전세권이라는 물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다. 분리양도 할 수 없다. 머릿속에 딱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전세권만 양도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채권만 양도는 되는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 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세 번째 줄.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거 허용되지 않지만 마지막 줄 조건부로 양도하는 거 허용된다. 그죠? 그게 제일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하되 확정적 양도는 안 되고 무슨 양도만 된다? 조건 붙여서 양도하는 거예요. 이건 된다. 꼭 기억해달라. 4번. 그 다음에 5번. 전세금은 뭘 담보하죠? 손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멸실시키거나 훼손시켰을 때 그 손해를 담보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설정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 이 전세금에서 공제해야 되는 게 뭐죠? 손해배상만 공제한단 말이죠. 이거 외에 손해배상 채권 외 채권, 이외의 채권, 예를 들어서 대여금 채권 같은 거, 이건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상기 안 된다. 따라서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고 전세권의 저당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을 때 얘는 요거로부터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물상 대위로 연결이 되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고, 그 물상대위하는 방법이 뭐죠? 설정자가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얘가 못하도록 압류하고, 지금 못하도록 압류하고 추심명령 따위를 받아서 직접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거예요. 그죠? 이럴 때 갑은 손해는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 채권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채권 이외 채권까지 상계로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오른쪽.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전세권에는 조금 어려운 판례들이 있는데 4번, 5번 같은 것들이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어떻게 취득하죠? 주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죠.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등기, 전세금 지급. 나아가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양가로 2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설정과 동시에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 전세권 등기가 그 관련 판례 양가로 3번 먼저 보면 전세권 존속기한에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등기까지 했다. 이거 유효라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판례는요. 전세권 설정 동기와 어쩌고 저쩌고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권 등을 배제한 채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 설정이라고 돼 있죠. 담보만. 자, 위에 거는요. 주로 담보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주로. 그죠? 요 구별을 좀 하셔야 돼. 그 위에 양가로 2번은 주로 담보 목적 전세권이라고 돼 있고요. 밑에 판례는 담보만 목적으로 전세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죠. 위에 거는 유효, 밑에 거는 무효. 그죠? 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더라. 그럼 유효해. 근데 밑에 판례는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담보만을 위해 설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구별이 되죠? 그런 그 표현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유효, 밑에 거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구별이 되시나? 네. 전세권 좀 짜증나요. 그래서 판례가. 벌써 2페이지에서 어려운 판례가 3개나 등장했습니다.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도 뭐 이렇게 눈도장 찍어두면 나중에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없다였나, 있다였나, 뭐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시험장 가면. 그죠? 분명히 없다 아니면 있다인데, 아유, 환장하죠, 생각이 안 나면 그게. 그죠? 분명히 봤는데 어제. 생각이 안 나. 환장하죠, 그러면.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만약 그런, 이거 분명히 예전에 한번 분명히 이거 있다 아니면 없다인데 여기가 틀렸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어제 본 거야.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한장. 그러면 저는 이제 마음을 비워요. 아이씨, 나 한번 돌리면 생각나겠지 뭐. 건너뛰어 일단. 한번 돌리고 다시 왔어. 그래도 생각 안 나. 그러면 찍어야지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걸 최대한 줄이는 훈련을 자꾸 헷갈리는 걸. 자, 5번 조문 암기해야 되죠. 존속기간 및 갱신과 관련된 312조와 313조. 일단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312조 1항, 2항, 313조 묶어서 기억해야 되죠. 1항이 뭐예요?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근데 2항은 건물 전세권만, 토지 전세권 말고 건물 전세권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자, 아까 지상권에서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시키거나. 전세권은 소멸적으로 간다. 그게 313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누가 소멸을 통고하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다음 페이지 313조가 있죠. 그죠? 그래서 310조 1항, 2항과 313조 묶어서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갱신 313조 3항하고 4항, 312조 3항하고 4항. 3항은 약정갱신, 전세권 갱신할 수 있다. 갱신했을 때도 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그게 3항 약정갱신. 4항 묵시갱신, 법정갱신. 근데 요것도 무슨 전세권만? 건물 전세권만. 2항, 4항 둘 다 건물 전세권만. 자, 요건이 뭐예요? 건물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이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쉽죠. 다음 판례.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었을 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전세권자는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갱신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죠. 이런 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세권의 효력 중에서 304조, 305조가 있었죠. 305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사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다. 토지 소유권만 타인에게 넘겼다. 이럴 때. 거기 305조죠. 304조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갖고 있어. 그리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어. 이때의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전세권 설정자가, 얘가 전세권 설정자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함부로 지상권 같은 걸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게 304조 1항 2항이죠. 다만 자, 요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판례가 또 있어요. 얘가 지상권자예요. 지료지급 약정을 했어요. 2년을 연체했어요. 요 상태에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 건물 전세권자가 아무리 건물에 대해서 정당한 전세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더 이상 땅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 불법 건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04조, 305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점유권 있고 물권적 처권 있고 과실수취할 수 있고 상린관계 등등 준용이 되고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309조. 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맨 위에 역시 전세권자는 뭐가 없다? 필요비 상환처권이 없다. 그 다음에 306조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임대도 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아, 양도 금지 특약 유효하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전세권 양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전세권자는 뭐도 갖고 있다? 채권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전세권만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뭐도 양도하는 거다? 채권도 양도하는 거다. 나중에 저당권에서도 나오지만 채권 양도는 통지해라. 그죠? 채권 양도는 통지해라. 그래야 병은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전세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라. 그래야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전세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으니까 설정자와 양수인사의 기존의 전세권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 존속 이렇게 되죠. 그게 307조죠.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설정자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죠?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306조, 307조. 308조는 아까 306조하고 연결되는 거죠.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 목적물을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임대 전전세할 수 있되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임대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리고 이제 밑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오죠. 담보 제공. 아까 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봤던 거 을이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여기다가 뭘 설정해줘? 저당권.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첫째,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옳은 지문이죠.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용익물권 사라지고 담보물권은 존속,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죠? 용익물권만 사라져요. 즉 더 이상 얘는 목적물로 사용식을 못해.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뭐는 살아있다. 담보물권의 성격은 살아있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했다라는 의미는 뭐냐? 저당권은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뭐로부터?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부터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주의 A에 보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가 판례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B.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적 권능이 소멸한다는 의미고,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두 번째 줄,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세 번째 줄,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다. 즉 설정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직접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물상대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전전세죠. 전세권자가 이게 토지다, 이 땅을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는데, 이 전전세가 문제다. 전전세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 전전세권 등기, 전전세금의 지급을 요하는 또 다른 전세권, 이 전전세권이라 했죠. 물권이라 그랬어요. 물권. 그래서 이 전전세는 제한이 좀 필요하다. 물권이기 때문에 밑에 두 번째 줄,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전전세권자도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어야.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어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른갑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고
얘는 을에게 전전세금을 줬잖아요. 근데 을이 전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매를 못 놓고 갑이 을에게 원전세금에 반환도 지체되고 있어야 전전세권자는 묘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정도를 전전세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 아까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유가 뒤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전세권은 소멸 청구에 한 소멸이 있고 소멸 통고에 한 소멸이 있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죠? 밑에 거는 6달이 지나야 소멸하죠. 위에 거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그냥 소멸하죠. 자, 이건 뭐죠? 311조. 요건이 뭐예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즉 의무를 위반한. 분명히 전세권은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311조 뭐 할 수 있다?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13조는 아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그러니까 요거는 설정자만 하는 거고요. 소멸 청구는 요거는 각 당사자가 설정자도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반가로 1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 있습니다. 반가로 3번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증액이나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과는 달리 일방적 증액만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액은 제한이 없고 증액만 감액. 20분의 1 초과 증액 못하고 1년 내 재증액 못하고 그런 제한이 있다. 자, 반가로 4번도 아무것도 아닌데 잘 나오죠.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이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설정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의 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고 기존의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양도했을 때 전세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또 잘 나오죠. 자, 밑에 다시 한번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유 두 가지 311조와 313조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목적물 멸실과 관련해서는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전세권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세금 반환의 문제가 남는다 그랬고 이 전세금은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적물이 멸실이 된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된다. 손해배상 충당과 관련해서 불가항력적 멸실과 전세권자의 잘못에 의한 멸실 둘로 나눠야 된다. 불가항력적 멸실에는 손해배상 충당을 못하고 전세권자 귀책사일 때 손해배상에 충당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야 된다. 또 하나는 전부 멸실됐는가 일부 멸실됐는가로 또다시 나눠야 된다. 그리고 일부 멸실은 원칙과 예외로 나눠야 된다. 원칙이 뭐예요? 남아있는 부분이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 예외, 남아있는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총 6개로 나눠야 돼요. 여기서 전세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전부 멸실됐던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전부 멸실됐던 일단 전세권은 전부 소멸하고 그 다음 전세금만 문제가 생긴다. 불가항력, 전부 반환, 귀책사유, 손해배상의 충당 이렇게 되겠죠. 반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원칙, 불가항력적 일부 멸실, 일부 소멸, 일부 반환. 그죠? 반면에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멸실, 전세권 소멸하지 않고 일부 반환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요게 쪽이에요. 거기 표에 보면 전세권자의 귀책사유 없는 일부 멸실 원칙, 전세권자의 귀책사유한 일부 멸실의 전세권 소멸 여부가 달라진다. 불가항력적 일부 멸실, 전세권 일부 소멸. 그러나 귀책사유한 일부 멸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주제, 요거. 남아있는 부분만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전부 소멸 통고, 밑에도 전부 소멸 통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 귀책 사유 없는 일부멸실 원칙과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한 일부멸실 원칙에서 전세권 소멸 여부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일단 317조 동생관계가 따로 규정이죠. 원래는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하는 게 동생관계예요. 그죠? 규정이 없더라도 이건 동생관계가 돼요. 그런데 317조에서 특별하게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뿐만 아니라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를 동생관계로 만들어 놨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규정을 해요. 317조가 되겠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목적물도 반환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 그럼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임의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이 경매와서 두 가지. 첫째, 동그라미 1번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합. 그 중에서도 전세권이 최선순위일 때 and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지만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게 출제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또 하나 일부 전세권자. 이것도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5층짜리 건물의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일부 전세권자. 나머지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있다. 바꿔서 외우지 마시고 경매 안 돼. 근데 우선 면제는 돼.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쉽지요. 3번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그 원상복구 의무 속에 뭐가 있어요? 부속물 수거가 있지. 근데 이 부속물에 대해서 설정자도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와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모두 인정되는데 다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에 그 부속물은 제한이 없죠. 그죠? 반면에 전세권자가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두 가지만 된다.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것과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과 그 두 가지만 전세권자는 사라. 설정자가 팔아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그리고 316조 1항 2항 구별하시고 4번 전세권자는 뭐는 없다. 피비상환처권 없다. 그러나 유익비상환처권은 명문 규정에서 인정이 되죠. 마지막으로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처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토지 전세권자에게 뭘 인정하고 있다? 지상물 매수처권 인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처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입니다. 그 정도. 조금 까다로운 판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번 180페이지.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흡사하죠. 그죠?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죠. 1번 전세권자는 필요비 아까 지문이 있었어요. 필요비 안 된다 그래서요.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되고요.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다 되죠. 2번 전세권 아까 뭐라 그랬죠?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세권 양도 등이 가능했죠.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3번 임차인도 부속물 매수권이 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권이 있죠. 4번 둘 다 법정갱신 있나요? 자,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있죠.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있지요. 둘 다 묵시갱신 인정이 됩니다. 5번 임차인이 파산하면요. 637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인이나 파산관계인이 뭐 할 수 있었죠? 해지 통고할 수 있었죠. 기억나세요? 안 나나? 나야 되는데 안 나네? 178페이지 아니다. 웬 178페이지? 169페이지.
가운데 637조.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뭐 할 수 있다? 635조에 한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럼 635조는 뭐예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그죠? 그리고 6달, 한 달,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그걸 적용한다. 이렇게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가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파산했을 때 전세권 소멸 통고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전세권 소멸 통고는요. 기간 정함이 없을 때 313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21번에 5번 임차인의 파산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사유가 되지만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 청구 사유가 아니다 말이죠. 그죠? 전세권 소멸 중에 설정자의 소멸 청구한 소멸은 어떤 경우에 있었어요?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안 했을 때였죠. 파산이 아니라.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22번에 1번 전세권자가 과실수취한다고 그랬죠. 당연하죠.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니까. 2번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3번 전세권 최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312조 2항 건물 전세권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1년으로 본다. 있잖아요, 규정이. 4번 전세권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할 때 기간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5번 점유권이 있다. 그러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다. 23번에 1번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고 2번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랬죠. 3번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랬죠. 전세금 반환 의무는 신소유자가 그대로 승계한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렸죠. 잘 나오죠. 자, 4번도 잘 나오죠. 법정갱신이죠.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갱신 등기 없이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번 전세권 소멸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했지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여기에 플러스 이자.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는 동안 정당하게 거절하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니까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은 24번에 1번 전세권자는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자 동의 없이도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전전세할 수 있다. 2번 또 나왔죠?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전세금 반환 의무는 신소유자가 그대로 즉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소유자 사이에 그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존속한다. 3번 전세권이 갱신 없이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뭐가 사라진다? 용익물권적 성질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4번 틀렸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일부 전세권자라고 돼 있어요.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그 부분만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즉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은 불가하다. 틀린 거 몇 번이 4번이군요. 25번에 1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몇 조? 304조. 타인 토지 위의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해로는 어디에도 미친다? 그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니까 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304조 1항이야. 2번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 목적물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소유자가 누구예요? 설정자겠죠. 3번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이 소멸하죠. 4번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할 수 있지만 금지 약정할 수 있다. 즉 설정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동생관계.
26번 1번 전전세권 설정은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 및 전전세권 등기, 전전세금의 지급 따위를 요하죠. 그런데 설정자, 원전세권 설정자 동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 할 때 설정자 동의 있다는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 구분 등기되지 않은 건물 일부 전세권자 또 나왔어요. 두 번째 줄 경매 신청할 수는 없지만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3번 또 나왔네요. 법정갱신 등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X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4번 전세권은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랬고요. 5번 전세권의 용익적 권능은 소멸하고 다만 담보물권의 성격은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은 여전히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라고 해야죠.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27번 옳은 걸 몽땅 골라달래요. 기억 전세권자와 소유자 사이 상린관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기억 틀렸고 니은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현재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랬죠. 는도 틀렸고요. 디귿 전세권자가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아까 308조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해에서 책임을 져라. 옳은 지문이죠. 리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 양도 및 이전 부기 등기가 이루어졌다. 근데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그것만 또 지웠네. 아 참 진짜 그것만 여기 있었던 건데 쏙 지웠네. 예. 의리 이것도 양도 그죠? 근데 요거는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대항 요건이죠. 통지해야 병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반면에 요거는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 하면 뭘 취득? 전세권 취득 이렇게 되죠. 그죠? 전세권 취득. 자, 이 상태에서 채권 부기 등기는 이루어졌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상태예요. 통지는 안 했고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했단 말이죠.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양수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채권자에게 전세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통지를 안 했잖아. 그럼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세권은 취득했지만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세권 등기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채권은 통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좀 어렵죠? 어려우면 괜찮아. 뭐 리을 몰라도 돼. 옳은 건 꼬르라 했잖아요.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잖아. 그죠? 디귿은 옳은 지문이잖아. 그럼 미음만 보면 되죠. 미음만 볼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대.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거로 본다 그랬죠. 미음 틀렸죠. 그럼 답은 디귿, 리을 두 개. 리을 몰라도 되죠. 몰라도 돼요. 자, 리을 다시 한번. 이거는 저당권에도 나와요. 채권 양도는 뭐 해야? 통지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반면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면 취득한단 말이죠. 이 두 개를 구별을 꼭 하셔야 돼요. 저 저당권에도 나온단 말이죠. 채권 양도 통지 대항,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 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에서 취득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채권을. 틀린 지문이 되는 거라. 리을도 다시 한번요. 두 번째 줄에 채권 양도에 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당연히 대항할 수 없다고 맞죠. 그렇게 단순화시켜도 대항 요건을 못 갖췄으니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저당권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또 있어? 28번. 건물에 대해서 B가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1번 경제사정이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으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2번 10년 넘지 못하고요. 건물 전세권이니까 1년 미만을 적으면 1년으로 보고요.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전세권이 종료되면 저당권도 당연 소멸한다. 판례 문구라고 그랬고요. 4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으니까 부정성 소멸성이 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됐을 때 아까 뭐라 했어요? 둘 다 팔아먹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요것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요것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전세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존속 중에는 조건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만료했을 때는 원칙은 다 함께 팔아먹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5번 또 남았네요. 건물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의무도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되고요. 29번 갑은 을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등기까지 격려받았다. 1번 또 나왔어요. 소유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오는 거 1번이네요. 그죠? 2번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을 및 제3자 병사의 갑이 아닌 병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됐다. 원래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을인데 당사자 간에 뭘로? 합의로 병의 이름으로 등기되면 이거 유효라 그랬죠. 원칙은 안 되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 담보권 등기도 유효하다. 유효하다고 그랬습니다. 3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고요. 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병에게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뭐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존속 중 조건부로 양도하는 거 유효하고 만료했을 때 채권만 양도하는 것도 유효하고 그랬죠. 5번하고 연결이 되죠. 존속기한 만료됐죠. 그죠? 자 그러면 전세권만 양도할 수도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죠? 함께 양도할 수도 있고 원칙은 함께 양도할 수도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4번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만 옳은 질문이 되겠죠. 31번 전전세권 설정 합의 등기 전전세금 지급. 2번 전전세권 존속기한은 원전세권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전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의 부기 등기로 한다 그랬죠. 전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독립 등기가 아니라. 전전세권 설정에는 원전세권 설정자 동의 따는 필요가 없고요. 느닷없이 전대차가 나왔죠. 전대차의 경우에 갑을 임대차, 을병 전대차. 갑을 전세권, 을병 전전세권. 전혀 다른 법률 관계죠. 그죠? 다만 전대차의 경우에 갑의 동의가 있으면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요 전전세권은 갑과 병사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번이고요. 자, 32번 불가항력적 일부 멸실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전세권은 일부 소멸. 일부 소멸. 근데 4번 목적 부동산이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일부 멸실됐죠. 그럼 전세권 일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니까 전세금도 일부 감액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돌려준단 말이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에 충당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2번 전세권의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이 부동산 일부일 때 전세권자는 목적 부분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세권의 경매에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한 개 부동산에 목적물이 한 개 부동산의 일부일 때 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분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일단 틀렸죠. 4번이. 3번 다시 한번, 2번 다시 한번. 전세권의 경매에 있어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한 개 부동산의 일부일 때 전세권의 목적물이 한 개 부동산의 일부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이거 좀 이상하다. 그 부분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없죠. 원칙 없죠. 그럼 2번도 틀렸어요. 그죠? 자, 2번하고 4번이 두 개가 틀렸는데 가장 틀린 것은 골라라. 가장. 이 짜증나. 일단 4번은 예외 없이 틀렸습니다. 근데 2번은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자, 아까 어디 지문에 있었는데 182페이지를 가보세요. 24번에 5번을 가면 거기도 일부 전세권이 나와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목적인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럼 그 부분 경매 안 되죠? 나머지도 안 되죠? 그죠? 그럼 뒤집으면 여기가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요거를 뭐 하고? 분할하고 그 부분만 경매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네? 그러면 다시 32번에 2번으로 돌아와서 전세권의 경매에 있어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한 개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 그 다음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분할하고 그 부분에 가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이 되면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분명히 틀렸는데 2번도 원칙은 틀렸지만 예외가 있으니까 아마 요렇게 출제해서 2를 아마 제기할 거예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2번은 옳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3번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전세권 포기 뭐예요? 물권,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말소등기 해야 되죠. 그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포기, 뭐 전세권뿐만 아닙니다.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자, 33번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묶었네요. 1번 지상권, 지역권은 목적과 내용에 제한이 없지만 전세권에는 있다. 자, 지상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에 제한이.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 목적에 지상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 전세권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용도에 따라 제한이 있죠. 근데 지역권은 없죠. 제공받는 편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지상권, 전세권은 제한이 있지만 지역권은 없다. 이렇게 해야 옳은 질문이 되죠. 좀 까다롭죠, 그죠?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소목 소유 목적 따라서 경작 목적 안 된다 그랬더니 제한이 있는 거죠. 전세권은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라는 제한이 있지만 지역권은 승역지로부터 제공받는 편익 이게 목적이잖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지상권, 전세권 및 지역권은 용역권자가 독점적으로 목적물을 상수익한다. 지역권은 아니죠.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독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승역지를 공용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승역지를. 3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각각 최장, 최단이 있다. 자, 지상권은 최단이 있고요. 전세권은 최장이 있고 건물 전세권에 최단이 규정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4번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뭐예요? 간접으로 점유권이다. 어유 점유권 194조가 덜렁 들어와 있죠. 그죠?
우리 임대차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6개가 있죠. 194조에.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서 타인 즉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설정자는 뭐가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게 답이죠. 자, 지상권에 지료 증감 청권이 있고 전세권에도 뭐가 있어요? 전세금 증감 청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용유물권을 싸잡아서 한번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번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문이 확인하시고 끝났네요. 그죠? 네. 잠시 쉬었다가 담보물권 보겠습니다.